표박호의 손이 차택의 멱살을 움켜잡는 순간 차택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내 차용증 어디 있어? 그 하나를 못 찾아? 표박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조급함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차택은 숨이 막힐 듯한 표정으로 벽에 밀려났죠. 찾고 있습니다. 장부도 다 뒤졌고 수첩도 확인했는데 표박호가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어디 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순간 화면이 바뀌면서 강태풍이 아버지의 낡은 장부를 넘기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강태풍의 손이 1989년 8월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왜 여기만 찢어져 있지? 강태풍은 그 찢어진 흔적을 손으로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 강진영은 틀린 기록도 줄 긋고 다시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페이지를 통째로 찢어낸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미선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있어요? 강태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9년 8월. 이 시기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뭘까요? 오미선은 경리 출신답게 냉철하게 분석했어요. 보통 장부에서 페이지를 찢어낸다는 건 감추고 싶은 거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큰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풍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표박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는 것, 1989년에 있었던 어떤 거래, 그리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모든 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며칠 후 강태풍에게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국가사업 입찰이었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IT 장비 납품건이었는데 이게 성사되면 태풍 상사가 완전히 재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큰 프로젝트는 경쟁 입찰로 진행되는데 태풍 상사만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했거든요. 강태풍은 고마진과 회의를 했습니다. 고 과장님, 이 입찰 꼭 따내야 해요. 우리 회사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고마진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근데 솔직히 우리 힘만으로는 힘듭니다. 큰 회사들이 다 참여할 텐데요. 강태풍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이사님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구이사. 태풍 상사가 잘 나갔던 시절 강진영 사장을 도왔던 핵심 인물이었어요. 정계와 재계의 인맥이 넓고 사업 감각도 뛰어난 분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소식이 끊겼었습니다. 강태풍은 구이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했고 마침내 그가 어느 산속 수련원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강태풍과 오미선은 함께 그 수련원을 찾아갔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조용한 건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교주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오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분위기가 좀. 강태풍도 느꼈습니다. 이곳은 보통 수련원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았어요. 구이사가 이런 곳에 빠져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한참을 기다린 끝에 구이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살이 많이 빠졌고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강태풍이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이사님, 저 강태풍입니다. 강진영 사장 아들이에요. 구이사가 잠시 강태풍을 바라봤지만 표정이 없었어요. 강태풍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사님, 태풍 상사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살려야 해요. 강태풍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구이사의 대답은 냉담했어요. 나는 길을 잃었네. 그러니 다시 오지 마시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강태풍이 다시 설득하려 했지만 구이사는 고개를 돌려버렸죠. 이곳에서 나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네. 세속의 일은 더 이상 관심 없어. 오미선이 나섰습니다. 이사님, 지금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이런 곳에서 뭘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이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태풍과 오미선은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수련원을 나오는 길에 강태풍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구이사님 없이는 이 입찰을 따낼 수가 없는데. 오미선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날 밤 강태풍은 다시 수련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담을 넘어 들어가서 구의사의 방을 찾았죠. 구의사는 촛불을 켜놓고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구의사가 눈을 뜨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렇게 집요한가? 강태풍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가사업은 경쟁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태풍 상사 좀 도와주세요. 강태풍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의사가 강태풍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강진영은 훌륭한 사람이었네. 하지만 그분도 결국 세상에 져버렸지.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 있었어요. 강태풍이 물었습니다. 1989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장부에 찢어진 페이지가 있어요.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구의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강태풍이 대답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어요. 구의사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표박호. 그자가 자네 아버지를 죽였네. 강태풍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구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는 없네. 하지만 나는 알아. 표박호가 강진영에게 큰 돈을 빌렸고 갚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차용증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한 거지. 강태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의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뭘 어쩌겠나. 그리고 나도 겁이 났어. 표박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로 도망쳐 온 거야. 강태풍이 구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님, 그래서 더 도와주셔야 해요.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만든 태풍 상사를 살려야 해요. 그게 아버지께 갚는 길이고 이사님이 속죄하는 길입니다. 강태풍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구의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네, 정말 강진영을 닮았구나. 한참을 고민하던 구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지.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강태풍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구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랐어요. 고마진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죠. 이사님, 정말 오신 겁니까? 구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풍 사장 덕분이네. 그 젊은이가 내 마음을 움직였어. 강태풍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의사가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찰 준비를 해보세. 내 인맥을 총동원하겠네. 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어. 경쟁이 치열할 테니까. 구의사가 합류하면서 태풍 상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의사는 정계와 재계의 주요 인사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태풍 상사의 입찰서를 검토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고 가격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책정하세. 구의사의 노련한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미선도 격리 실력을 발휘해서 예산안을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고마지는 기술 제안서를 다듬었고 왕남모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입찰 준비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구의사가 있어서 훨씬 수월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고 이번에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구의사의 경험과 인맥, 그리고 태풍 상사 직원들의 열정이 합쳐진 결과물이었으니까요. 입찰 며칠 전 오미선이 강태풍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강태풍이 고마운 표정으로 받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미선 씨. 당신이 옆에 있어서 힘이 나요. 그런데 오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저 할 말이 있어요. 강태풍이 궁금한 듯 쳐다봤죠. 오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기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감정에 강태풍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로만 서로 걱정해주는 거 어때요? 강태풍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오미선은 강태풍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애 감정에 빠지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강태풍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오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회사를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강태풍은 실망스러웠지만 오미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알겠어요. 미선 씨 말대로 할게요. 일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찰 당일 태풍 상사팀은 긴장되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입찰장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들이 즐비했고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하지만 구이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죠. 강태풍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강태풍에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전화기만 쳐다보며 기다렸죠.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 사이 표바코는 여전히 차용증을 찾고 있었습니다. 차택을 계속 압박했지만 차용증은 나오지 않았죠. 표바코의 초조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어디 숨긴 거야? 표바코가 사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드디어 입찰 결과 발표일이 됐습니다. 강태풍이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태풍 상사는 국가 사업을 따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구이사는 정말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걸까요? 차용증은 언제 발견될까요? 11회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가 더 궁금해지는 결말이었어요.